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수업에 있어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른사회 사무총장이신 김민호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니까 김 교수님이 19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가시면 국회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19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과 효율성만 따지자면은 기업처럼 되기 때문에 생산성, 효율성 외에 국회가 추구해야 되는 말은 또 공익성이라든지 또 행정부 견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가치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제를 약간 바꿔서 입법 기능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연히 제가 그 18대 국회 첫번 전반기 2년간 그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형호 국회의장이 국회 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서 약 1년간에 걸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따른다면은 뭐 국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일종의 뭐 보고서로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실제 제도 개선을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어서 사실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대 국회가 이게 다른 국회와 특징이 있다. 이걸 그 정치학자들도 잘 간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19대 국회가 어떻게 입법 기능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가 어떻게 과거 국회와 다른가? 그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1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표 1을 보시면은 그 상김 시대와 상김 이후 시기로 제가 나누는데요. 상김 이후에는 2004, 2008, 2012년 세 번 연속으로 지금 총선 결과 다수당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여대 야소 국회가 된 겁니다. 이것이 상김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상김 시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어느 정당도 다수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상김이 퇴진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연속으로 여대 야소 국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과거에 여소야대의 경우에 이 국회의 장악한 제1당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항상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에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소위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뭐 개헌까지 해야 된다. 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늘 야당이 이긴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니까 이거 4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상임위원회는 이 여소야대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여대 야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4년 주기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이제는 그 타당성이 약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제 여소야대가 늘 나타나다가 지금은 또 여대 야소가 늘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뭐 제가 다른 4월 25일 정당학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그러면 문제가 여소야대일 때도 국회가 극한 대립과 파행을 거듭했고 여대 야소인 경우에도 파행을 거듭한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여대 야소가 돼서 다수당이 여당이 되는데도 이게 국회는 대립과 파행과 폭력 사태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원인이 적어도 여소야대는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두 개의 다른 유형에서도 국회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국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총선 때는 낙천 운동을 해가지고 60% 이상의 그 물갈이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뭐 초선 의원이 60%가 넘는 이런 물갈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들어가면 똑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여의도가 이 풍수 지리상으로 나빠서 그래서 국회를 옮겨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하던 사람이 여의도 국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자, 액타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여소야대의 문제도 아니다. 결국은 지금 국회의 제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국회의원 만나보면 300명이 이제까지 299명이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활동,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잘해서는 4년 후에 재선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정말 뼛속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선거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선거구에서 부르면 정말 없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가지만 국회 의정 활동할 때는 이게 안 오시라거든요. 자리를 뜨는 것은 나간사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국회가 입법 기능을 비롯해서 정상화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거구 관리보다 입법 활동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 어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국회의원 이름을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김용호 입법 법안 이렇게 좀 불러주면은 자랑하고 다니기가 좀 널리 홍보가 되지 않느냐. 사실 2004년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본친 오세훈, 원희룡, 심재철 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붙여줄 만한데 오세훈 법안만 이름이 나고 심재철, 원희룡은 정말 억울하게 이름이 별로 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사실 오세훈은 오세훈 그 법안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혜택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잘 만들면 정치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서울시장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물론 그 법안만으로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 국회의원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과 합의제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이제 운영 원리인데 아무리 운영 원리를 잘 만들어놔도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운영 원리가 지금처럼 합의제 위주로 가서는 이게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단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학자나 언론인들은 다 이 소통이 부족하단 말이지. 이렇게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야당의 발목 잡기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고 4년 후에는 그 다수당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의 그러한 정치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합의가 안 돼서 서로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합의제 그 국회가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학자나 언론인이나 또 지식인들은 왜 자꾸만 합의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난 5월 2일 날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안 중에 하나가 소위 참 창피한 법안 이름이라는 그 닉네임이지만 몸싸움 방지법입니다. 몸싸움 방지법. 소위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만 이 법안에 의해서 결국은 야당이 힘으로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말로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합의제를 해야 된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는 다수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4년 후에 심판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꾸 이게 여야 간의 대립이나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도 문 열고 상임위도 못하고 의제 상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도 관이 아닌 겁니다. 원내대표단이 국회 운영을 자유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야 간의 대립을 더 이상 방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들이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로 구성한 정당 외에 소수정당도 국회의원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언제 열 것인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야 원내 교섭 여야 대표가 원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안 열리는 또 심상치 않는 징조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7일 이내에 원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18대 국회는 83일인가 82일 만에 열렸습니다. 왜? 여야가 이거 상임위원장 뭐 어떻게 하는가 배분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야당은 뭐 청문회부터 먼저 해야 된다, 특검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원구성도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은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임위 열고 안 열고 이런 것도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원내대표끼리 해야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 소수 정당은 국회 운영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의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150석하고 127석은 차이가 있는데 150석과 127석이 똑같은 비율로 이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가지면 150석을 가진 정당은 다소대표되는 거고 127석을 가진 정당은 과대대표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가 대표 간에 협상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기록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 책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내 대표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나 그렇게 합의 안 해줬다고 또 호기는 겁니다. 그럼 또 국회가 또 일주일 이상 공전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하면은 그런 일이 없고 다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이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관리에 몰두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직에 또 열심히 합니다. 국회직을 안 하고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일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국회직은 세 번째고 선거구 관리에 민원을 챙기는 데 바쁘고 당직을 열심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운명이 원내에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이 중요한 겁니다. 내각제에서.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지고요. 일본은 내각제인데 우리가 다른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하는 것을 본따가지고 당직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직을 열심히 하지 않고 당직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천. 당직을 해야 하면 공천을 하죠. 공천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공천이 이제 소수가 공천심사위라는 몇 사람의 소수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아야만 당직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국회직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 자율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고 늘 당론에 의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당론에 의해 투표를 하는 것은 내각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 그 부결되면은 그 내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소위 크로스 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투표. 당론 투표를 하니까 이게 늘 여야 간의 대립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당론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 정치학자들이나 언론이 지금 지적하지 않는 거 하나만 지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상김 이후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대선에서 캠프가 만들어져갖고 이 캠프를 중심으로 정당은 어디 가는 데도 없고 캠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탄생하고 당선 후에는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정치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당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자기 소속당을 우회하는 것이고 자기 소속당을 무시하는 것이고 노사모나 386이나 자기 캠프에 있었던 사람 중심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대선 후보가 예비선거에서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캠프에 현역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인도스는 하지만 지지 표명을 하지만 캠프에 가가지고 우리처럼 선대 본부장도 맡고 대변인도 맡고 유세단장도 맡고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캠프라는 것은 사조직입니다. 김영호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캠프를 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호가 차린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이 와서 일한다는 것은 사조직이 와서 일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정부 일을 해야 될, 입법부 일을 해야 될 국회의원이 어떻게 김영호의 사조직인 캠프에 와서 일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코드 오브 컨덕트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윤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캠프에 무슨 본부장을 맡고 유세단장을 맡고 기획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6개월, 1년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국회가 공정되거나 국회는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 캠프가 이제 예비 선거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힐러리 캠프와 오바마 캠프가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첫째, 힐러리가 당신에게 성공하는 대신 내가 주장한 정책 중에서 이것을 꼭 들어달라. 그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내가 캠프에 갖고 있던 스텝이 몇 사람은 꼭 좀 이 본선에서도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 뭐냐? 선거 자금 내가 2천만 불을 좀 오바마 캠프에서 갚아주면 좋겠다. 이까지 다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프라는 것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져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정당은
따로 놓고 공조직은 따로 놓고 이 사조직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 나라 대통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가 캠프 위주로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저는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 그래도 다른 데 가서도 널리 깨우쳐 주셔야 될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 사조직인 캠프에 가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김용호 대선 후보의 사조직인 캠프에 와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해주시면 우리 이 국회가 이렇게 지금 그 대통령 캠프에 가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킹메이커가 된 사람은 그 힘을 바탕으로 자기 당을 좌지우지하고 국회를 또 좌지우지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